네, 버벌진트의 시작이 좋아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가사 중에 매번 똑같이 쏟아져 들어오는 지인들의 안부 문자에 관한 내용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크리스마스며 새해며 명절마다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이 안부 문자들이 좀 싫어가지고 사실 저는 보내지도 받지도 않는 주인데요. 이번 새해에 왔던 카톡 한 통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나이 한 살이 주문량이 폭주하여 배송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2013년 1월 1일 0시에 정확히 배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반품되지 않으며 추가 주문도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터넷에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봤을 것 같은 드립인데 이걸 실제로 제가 받으니까 좀 신기하고 재미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새해가 되면 모두가 나이 한 살씩을 먹게 되는데요. 저도 2013년이 되면서 이 교환할 수도 반품할 수도 없는 이 택배를 착불로 받아서 24살이 됐습니다. 네, 나이를 한 살 더 먹은 기념으로 나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제야의 종소리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은 무얼 하셨나요? 네, 저는 그 2012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각 2013년을 앞두고 학교 근처의 카페에서 타임캡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 종소리 들으러 가는 거는 사람 많은 게 싫고 결정적으로 너무 추워가지고 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좀 특별한 일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떠오른 거였는데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편지 한 통 쓰고 2013년에 내가 이런 것들을 하겠다 목표를 적어가지고 다이소에서 1,000원을 주고 샀던 1,000원짜리 저금통인데 위에가 이렇게 참치캔이나 황도캔 같은 것처럼 이렇게 깔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아까 딸 수 있게. 그래서 그거에다가 이제 넣는 그런 아주 간단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동전도 모으고 해가지고 2013년 12월 31일 날 저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해돋이를 그 돈으로 보러 가려고. 그냥 컴퓨터가 작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화면이 동시에 안 틀어져. 네. 2013년을 맞이할 때, 그래서 그 타임캡슐을 깠을 때 그 안에 있었던 적어 넣었던 그 목표들을 다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되게 설레고 당장 그 안에 적어 넣었던 것들을 다시 읽고 싶은 그런 손가락이 근질거리는 욕구가 막 이렇게 볼륨업, 네, 네, 욕구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요. 네, 꼭 참고 한 해를 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 타임캡슐을 제가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편지, 뭐 사진, 그다음에 막 미래의 나에게 쓰는 편지 그런 거랑 제 보물들 어렸을 때니까 뭐 있나요? 조그만 장난감이나 장난감 반지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10년 뒤에 파내야지 이러면서 어디다 갖다 묻으면 얼마 못 찾고 다시 파보게 되거든요. 파면 꼭 그 자리에 없더라고요. 회수를 못해. 묻기만 하고. 아무튼 신나게 타임캡슐을 파묻어서 대지 오염에 일조를 하던 저처럼 사람들은 그 흘러가는 시간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오늘의 나, 현재의 나를 남겨놓으려고 엄청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사진이 그렇고요. 일기를 쓰는 것도 그렇다고 봐야 되고, 페이스북에다가 그날 먹은 사진, 음식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도 어쩌면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었다 자랑을 하는 것보다 그때 먹었을 때 기분 좋았던 거, 사람들이랑 놀았던 거, 그런 기억들을 나중에 가서 다시 들춰보려고 남겨놓는 거니까요. 이렇게 쉬지 않고 흘러가 버리는 시간을 붙잡기 위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이 날들을 잡아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 나중에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렇게 방송했던 거 돌려보고 그러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다시 지나서 열어볼 수 있는 그런 타임캡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읽어드리려는 이 책, 네, 시리즈인데 이 책도 저에게는 타임캡슐 같은 책입니다. 9살 소년이 세계를 구하는 히어로가 되는 이야기. 아주 유명한 조앤 케이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 노래 듣고 와서 읽어볼게요. 노래는요, 핑크 플로이드의 타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죽음과 실직, 이혼을 불과 몇 년 새에 겪고 생활고를 짊어지고 있던 작가 지망생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녀가 책임을 져야만 하는 아주 어린 딸도 있었고요. 삶의 가장자리로 마구마구 밀려나고 있을 때 그녀는 추운 다락방과 카페에서 환상적인 마법 세계의 이야기를 써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이 이야기는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되었고요. 영화로 제작됐고 수많은 캐릭터 상품들과 함께 테마파크까지 생길 정도의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출판사에서 좀처럼 받아주지조차 않았던 이마에 번개 모양의 흉터가 있는 마법사 소년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킹스크로스 역 개찰구 9화 4분의 3번 승강장의 기둥에 몸을 던지면 그 마법 세계로 이동하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갖기도 했을 겁니다. 황당무계하고 좀 어이없는 이야기지만 묘하게 현실성이 있다 할까요? 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요, 제가 아마 10살 때였을 겁니다. 마법사의 돌, 첫 시리즈인 마법사의 돌이 나왔을 때 10살 때였는데, 책을 이제 실제로 처음 읽게 된 거는 아마 11살 때였을 거예요. 비밀의 방까지 나오고 나서. 좀 잘 사는 애네 집에 놀러 갔더니 그 말로만 들어봤던 해리포터 시리즈 그때까지 나왔던 4권이 다 이렇게 책장에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구마구 흥분에 사로잡혀서 나 이거 읽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책을 꺼내갖고 마법사의 돌을 1권, 2권을 다 읽고 나머지 2권은 빌려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팬이 돼가지고 아즈카문의 제수 나왔을 때, 불의 잔이 나왔을 때 그때도 다 읽었죠. 그때 되니까 인기가 워낙 좋아져서 학교 도서관에도 다 비치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뭐 영화도 열심히 봤는데 이게 이상하게 불사조 기사단 5번째 시리즈가 불사조 기사단인데요. 불사조 기사단 나왔을 때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잖아요. 아기자기하고 좀 재밌는 그런 마법사 세계, 그리고 갑자기 스타가 된 얼떨떨한 마법사 소년 얘기에서 위기에 빠진 마법 세계와 갑자기 심각하고 진지해진 마법사 소년의 얘기가 돼버리니까 재미가 좀 덜하더라고요. 막 예언 이런 거 나오고 그러거든요. 5번째 시리즈에서부터. 또 특히 혼혈왕자에서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캐릭터가 죽어가지고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거기서 죽으면서 이제 재미를 확 놔버렸죠. 제가 누가 중간에 죽는 게 싫어서 전쟁 영화도 안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을 줄이야.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는 계속되었고 2007년이 되었을 때 11살이었던 아기는 그래도 궁금해서 마지막 권 죽음의 성물을 손에 들고 읽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고딩이 됐을 때였죠. 그리고 영화가 마지막으로 나왔던 건 재작년이네요. 2010년 해리포터의 11년인가요? 11년이군요. 2013년이죠 지금. 네. 재작년에 2011년에 해리포터 마지막 시리즈 죽음의 성물 2부까지 영화가 돼서 나왔고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이신 분들은 아마 유년 시절을 저처럼 해리포터 시리즈와 함께 하셨을 겁니다. 저는 아직도 1편부터 4편까지는 책도 굉장히 즐겨 있고요. 영화도 TV에서 막 오엔 같은
영화 채널에서 해주면은 아직도 영화도 재밌게 보고요. 왜냐면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처음에 그 친구네 집 책장에서 그 유명한 책을 발견했을 때 흥분에 사로잡혀서 친구한테 이것 좀 읽으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고 막 사로잡혀서 몰입해가지고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읽었을 때 그 기억이 나가지고요. 계속 그렇게 즐겨 읽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뭐 해리 뭘 기념해서였지? 7편 7편이 최초로 TV 방영되는 걸 기념해서였나? 아무튼 비밀의 방을 되게 오랜만에 해주길래 봤는데 해리가 이렇게 어렸었다니, 이렇게 어리고 귀여웠었다니. 그 2편에 보면 마지막에 괴물이랑 싸우다가 그 괴물이 죽잖아요. 그걸 엄청 깜짝깜짝 놀래면서 이러면서 영화관에서 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눈도 깜짝 안 하는 제가 늙은이가 반늙은이가 되어 있습니다. 해리도 늙었고 저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나이 들물 혹은 시간이 흘러감을 느끼게 해주는 책이 있나요? 오늘은 책장 속에서 그 책을 한번 꺼내 들고 시간 여행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타임머신 같은 책, 타임캡슐 같기도 하고 타임머신 같기도 한 그 책, 조앤 케이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였습니다. 시리즈라서 다 읽기가 부담된다, 아니면 1편부터 읽는 건 싫다, 그냥 맛배기로만 보고 싶다, 뭐가 제일 좋냐 하시는 분들, 제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저는 2권을 가장 좋아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동방신기. 다섯 손가락의 노래를 동방신기가 리메이크했습니다. 풍선. 나이 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이는 먹지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나이 드는 게 너무 좋아하는 경우는 없겠죠. 어렸을 때야 뭐 나도 얼른 어른이 돼서 엄마가 먹지 말라는 커피도 마시고 화장도 하고 막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건 다 해야지 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쩐지 나이가 드는 것도 어른이 돼버린 것도 두렵기만 하네요.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관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게 삶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이라는 건 그 가는 길 옆쪽으로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이정표 같은 거기 때문에 그 옆으로 어떤 모습으로 지나가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나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말들을 하고 그리고 많은 책들도 써왔는데요. 20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살 수도 죽을 수도 없을 때 서른은 온다,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흔은 없다, 뭐 이런 책들처럼 유명해진 책들도 많고요. 10살, 20살, 30살, 40살. 이 인생의 이정표들에서 제 모습은 어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10살 때는 어땠을까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10살 때쯤에 제주도로 전학을 가가지고요. 그때는 제가 되게 소심해서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자기소개하라고 그러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다가 들어왔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현재 저랑 비교해봤을 때 정말 믿기지 않는, 이 모습이 믿기지 않는 건지 그 소심한 모습이 믿기지 않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믿기지 않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살 때는요, 그냥 뭐 평범하게 남들 하는 것처럼 대학 진학해서 남들 하는 것처럼 평범하게 대학 생활을 했고요. 서른이랑 마흔은 아직 겪어보지는 않았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게 될지도 막연하긴 하지만요. 10살이나 20살과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수히 많은 책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엄청 훌륭하거나 엄청 특별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도 나이 먹는 건 그냥 너무나 쉽게 할 수가 있죠. 네,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나이 들기, 나이 먹기, 나이값 하기는 그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이값 하기 참 어려워요. 10살 때야 그저 잘 먹고 잘 놀고 잘 하고 응? 학교만 잘 다니면 됐는데 20살 때는 뭐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됐는데 네, 30과 40의 무게는 분명히 다를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나이를 먹어야 하느냐, 어떻게 나이를 먹어야 할까? 등에 장작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나이를 먹는 건 매해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법을요, 20살 청춘들, 19, 20살 청춘들의 사랑 얘기에서 저는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박민규 작가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입니다. 노래는요, 김광석이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듣고 와서 이 책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사실 이 책은요, 정확하게 나이듦에 관한 책이라기보다는, 나이나 나이듦에 관한 책이라기보다는 그냥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좋을 나이에 아름답게 하는 흔한 사랑이지만 이게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여자의 얼굴이 좀처럼 바라보기조차 힘들 정도로 매우 못생겼다는 거죠. 또 남자는 제법 잘생긴 얼굴이고요. 지독하게 못생긴 이 여자에게 세상은 너무나 가혹하기만 합니다. 관심이나 배려는 고사하고 따뜻한 시선 한번 받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그녀는 그 달처럼 늘 한쪽 면만 보여주는 달처럼 자기의 밝은 면이 아니라 어두운 면을 세상 쪽으로 향한 채 아주 멀찍이 떨어져서 서 있어야만 합니다. 조금이라도 돌아서서 얼굴을 비추려고 하면 너 그냥 그대로 있어. 밝게 하려는 게 더 이상해. 라는 잔인한 말이 돌아오죠. 그럼 그녀에게 한 줄기 빛이 비칩니다.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어쩌면 처음 마주보는 그런 따뜻함에 그런 사랑을 하게 된 건데요. 갑자기 비춰든 어두운 인생에 갑자기 비춰든 이 빛은 그녀를 엄청 행복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빛이 사라졌을 때 다시 돌아오게 될 어두움은
원래 어두웠을 때 그 어둠보다 더 어둡게 느껴질 테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그를 떠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 다시 재회를 하게 되죠. 책의 내용 자체가 책 속의 책이라는 설정에다가 마지막 부분에 반전이 있기 때문에 책 내용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책에서 작가는 단순히 남과 여의 사랑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와 외모지상주의 시대를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아주 세세하게 짚어냅니다. 이 이야기가 흐저그런 사랑 이야기가 되지 않는 이유기도 하고요. 돈이나 아름다운 외모나 명예나 권력의 뒤를 그 100% 도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끄트머리만 어떻게든 쫓아가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허무하다는 것도 비판을 하고 있고요. 물론 작가가 하려고 했던 말이 책 한 권 하려고 했던 말이 너무 많지 않았나, 그래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조금은 어색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요소요소에 있는 아주 보물 같은 구절들이 이 책을 한 번, 두 번, 또 세 번 곱씹어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책이 대체 어떻게 나이 들매 방법을 알게 하냐고요?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 뒤만 쫓아가는 삶은 행복할 수 없다. 행복하기 어렵다. 사랑을 할 수 있어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 내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존감을 갖자. 이런 삶의 지혜들이요. 현명하게 나이 들기 위한 이 지혜들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뻔한 자기 개발서 속의 그런 교훈들보다 훨씬 더 아프게 그런 것들을 깨닫게 만드는 책이고요. 네, 박민규 작가가 쓴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리였습니다. 이 책에 많은 노래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 노래 한 곡 골라서 들려드릴게요. 루시 인 더 스카이 위즈 다이아몬드, 엘튼 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갈피 속 이야기. 실은 어떤 삶도 기적이 아닐 수 없다. 파반으로서의 나의 여생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나는 생각한다. 비록 느리고 장엄해도 누군가를 사랑한 삶은 기적이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던 삶도 기적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는 당신 자신의 얼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속의 한 구절이랑요, 작가의 말에서 같이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함께 읽어드렸어요. 작가가 이 책을 쓰려고 마음을 먹었던 게, 그 아내가 자기한테 되게 조심스럽게 머뭇거리면서 자기가 아주 못생긴 여자였더라도 자신을 사랑했을 거냐고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질문에 이제 통렬하게 깨달은 거죠. 아, 나도 다른 남자들이랑 마찬가지로 못생긴 여자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남자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이 소설을 모든 못생긴 여자들을 위해서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설 속에서요, 인류는 한 번도 못생긴 여인을 사랑해 본 적이 없다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하기도 하죠. 아마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야기 속의 여주인공과 마찬가지로 이런 못생긴 부분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외모일 수도 있고요. 모난 성격일 수도 있고요. 어려운 집안 형편이나 화목하지 못한 가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공부나 일에서 부족함이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트라우마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 못생긴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그 못생긴 부분을 다른 사람의 잘난 부분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끊임없이 작아지게 만들죠. 그런 데는 아주 선수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자라나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라나기가 힘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작가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을 해보았던, 받아보았던 삶 모두가 기적이라면서
이런 부끄러운 자신을 버리고 부러워하는 얼굴을 버리고 자신의 얼굴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못생긴 부분보다는 잘난 부분으로 돌아보면서 나를 사랑해주기, 행복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노래를 듣고요. 이 작가의 다른 책 읽어보도록 할게요. 노래는요.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저의 마음입니다. 얼굴이 못생겨서 미안해. 띄워드릴게요. 이 작가의 다른 책. 네, 오늘 이 작가의 다른 책에서는요, 박민규 작가의 다른 책을 읽어볼 겁니다. 박민규 작가는 특색 있는 작품들을 많이 썼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 문예지에 수록됐던 단편 10편을 함께 모아놓은 책 카스테라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박민규 작가는 중앙대 문예창작학과를 나왔는데요. 소설을 쓰면 굶어 죽기 딱 좋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이었을까요? 예, 졸업을 하고 나서는 취업을 해서 평범한 기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모든 거를 때려치고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펜을 든 이후로요, 제8회 문학동네 신인 작가상, 그리고 한결의 문학상, 8회 이호성 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그리고 2010년에는 이상 문학상 대상에 이르기까지 빛나는 수상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가 사회 루저들을 위한 책이라고 작가는 얘기를 했어요. 여자 중에서. 그렇다면 못생긴 여자는 루저라는 건가요? 그런 결론이 되는데 아무튼 작가의 말이니까요. 제 의견이 아닙니다. 루저들을 위한 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자 버전도 있대요. 그게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이라는 그런 책인데 이거를 읽어드릴까 하다가 왜 박민규 작가의 카스테라를 골랐느냐 한다면 박민규 작가가 이제 좀 어딘가 비뚤어졌지만 굉장히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있고 밑바닥의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신선한 등장인물들을 등장을 시키는 게 특색인데 이 스타일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책이 이 카스테라라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이 작가를 아시고 싶으시다면 카스테라를 한번 손에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독자를 당황시키는 한편 이렇게 굉장히 끌어당기는 책, 박민규만의 스타일이 잘 살아있는 카스테라였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노래 바로 나와버리네요. 박민규 작가만큼이나 굉장히 특색 있는 밴드인데요. 이제 전기뱀장어의 송곳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남은 삶 중 가장 젊은 날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누가 한 말인지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 아무튼 참 멋진 말이죠. 하루하루 늙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다른 어떤 날보다 가장 젊은 오늘을 산다고 생각을 하면 오늘 하루가 더 소중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면서요, 나이 드는 것의 무거움에서 조금은 벗어나셨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주에는요, 아주 따뜻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제가 책을 좋아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1월 15일에 책 읽어주는 여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CJ 하늘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